안녕하세요.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중국어 강의 담당한 강사 임효선입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면대면 수업을 못해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중국어 기초 첫 시간이고요. 중요한 것은 중국어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가고자 합니다. 칠판을 한번 봐주실까요? 예, 칠판을 보면은 위에 있는 글자체와 아래에 있는 글자체, 한자가 서로 약간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익숙히 봤던 것은 이 밑에 있는 글자실 거고요. 위에 있는 글자는 간체자라고 하는 것인데 중국과 또 밑에 있는 중화민국이라고 쓰여있는 그 나라 자체가 서로 다른 부분이죠. 원래 중국이라고 하면은 1912년 신해혁명을 통해서 손문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흔히 이제 통치를 국민당이 있기 때문에 국민당 정부 국가, 역사 속으로 중화민국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대만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중화민국입니다. 위에 있는 간체자로 쓰여진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이고요. 태동은 중국에서 태동됐지만 공산당에 의해서 혁명에 의해서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갖고 역사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한국 하면은 남한 있고 북한이 있듯이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중국인데 우리나라처럼 중화인민공화국 또 자유주의 국가인 대만이라고 이끌어주는 중화민국, 이 두 개의 나라가 있죠. 각각의 언어도 똑같은 말을 쓰지만 문자 표현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쓴 거는 한어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흔히 또 제가 여러분께 강의 첫머리에 중국어 강사라고 했지만 사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얘기하는 중국어는 중국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냐? 그네들은 한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는 쉬운 6개 민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94%를 차지하는 민족이 바로 한족입니다. 그 중에는 자기의 나라도 있고요. 언어도 있고 문자도 있는 그러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몽고족도 있고요. 조선족도 있습니다. 몽고족과 조선족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몽골인민공화국 소속이든지 아니면 남북한 소속이어야 되지만 그네들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공산정권이 들어선 후에 본토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추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추방당하고 싶지 않고 나가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에 살아서 그네들 모두 다 소수민족으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원으로서 조선족, 몽고족이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중국인 속에는 쉬운 6개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94%를 차지하는 한족들이 있지만 한족들이 대표성을 띄었다고 해서 중국어, 한족들이 쓰는 말을 중국어라고 한다면 조선족들이 쓰는 말도 중국어고 몽고족들이 쓰는 말도 중국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족들은 한족들이 쓰는 말, 그래서 한족어, 족자를 빼서 한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화라고 썼는데 밑에는 표준어라고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방언이 있듯이 중국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광동 지역의 말은 광동어라고 하는데 남방에서 주로 쓰는 방언이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제주도 방언이 있고 본토에서 쓰는 표준말이 있듯이 중국어도 표준말이 있습니다. 그 표준말을 중국에서는 보통화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쓰는 글자체는 간체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간체자고요. 예를 들어서 나라 국자를 보시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쓰는 정자, 중국에서는 번자, 번책자, 번거로운 글자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대신에 요 글자와 같은 글자지만 요 국자를 보면 나라 국자가 간체자로 쓰여진 걸 볼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1956년에 이 원래 쓰던 정자가 쓰기가 어렵고 익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체자라는 걸 새롭게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중화민국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륙에 성립되고 또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과 싸움에서 져서 대만으로 쫓겨가면서 자기네들이 기존에 있던 문화유산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이 썼던 그러한 정자를 갖다가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고요. 중국어는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발음 부호가 없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 발음 부호가 있지만 중국어는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발음 부호가 없는 것을 중화민국 시절에 발음 부호를 만들었는데 그 발음 부호가 바로 여기에 표기한 대로 주음 부호입니다. 옆에 보시면 뽀, 포, 모, 퍼 이렇게 발음 비호가 있는데 아마도 보시면은 한자의 일부분을 약화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뽀 같은 경우는 이 빠우라는 글자의 이 부분을 따서 발음 부호의 하나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중화민국 시절에 교육부에서 1919년에 제정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중화인민공화국도 이러한 주음보를 사용하다가 중화인민공화국 건립된 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열강에 의해서 침탈된 그러한 중국이 이제는 일본과의 전쟁에서도 이겼다 얘기하고 또 국민당 정부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해서 본인들이 인민이 중심이 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하면서 문자를 보급을 했지만 정자체로 쓰여진 자체가 많이 힘들고 해서 1956년에 간체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오늘날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나라 말기에 영국 주재 청나라 말기에 영국에서 청나라에 공사를 파견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같으면 대사관이 되겠죠. 그래서 영국 대사관에 중 영국 대사관에 있는 공사 웨이드라는 분이 자기네 표현식으로 중국어를 배우면서 만든 발음도 웨이드식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웨이드입니다. 그래서 웨이드식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만든 서양인이 배우는 라틴 자어로 쓰여져 있는 발음 부호가 서양인들이 배우는 것이고 중국인들은 주음부호로 배우다 보니까 모택동이가 외국인들은 라틴 자어로 쓰여진 웨이드식으로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인들은 주음부호로 쓰여져 있는 발음부호를 통해서 중국어를 배우니까 이건 너무나 불합리하다 생각을 해서 모택동이가 문자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병음부호, 다시 말해 라틴 자모의 음절을 사용해서 세계화된 중국어 발음부호를 만들어 보자 생각해서 마련해낸 것이 바로 병음부호입니다. 아직까지도 대만은 국민당 정부가 만들어낸 그러한 주음부호를 사용해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고요.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병음부호를 사용해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공부하실 중국어는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쓰이고 있는 간체자와 또 병음부호를 중심으로 해서 또 표준말인 보통화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실 거고요. 첫 시간에 귀하게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중국어 어와 관련된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으니 잘 숙지하시고 다음 과정 중국어 발음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